사실은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연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한 자료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소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비교한 자료와 사교육 없는 모임,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모임에서 또 그 조사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더니 이 호리병 같은 모양이 됐다 그럽니다. 원래 아이들의 학력은 이 삼각형, 피라미드 형성이 돼야 이제 정상적인 모양인데 위에 많아지고 밑에 많아지고 가운데가 좁아진. 이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냐? 선생님들은 가운데를 보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호리병처럼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위에 보고 수업하면 밑에가 어려워지고 밑에 보고 수업하면 위에가 어려워지고 선생님들이 난감한 문제가 생긴 거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호리병 같은 모양의 이거를 정상화된 이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선 진단을 해야 되겠다. 진단은 샘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각 교과별, 학년별,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그다음 그 진단에 따른 뭐 치료, 그다음 재학력 갖추기, 운동 등등. 지금도 그 기초학력 책임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지금 법도 만들어졌고요. 심지어 그 어느 후보, 국회의원 후보 보니까 플랜카드에 재학력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그 공약까지 내놓은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아이들이 학력이나 성적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열망이 아마 제가 당선된 게 아닌가 하는 배경에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이걸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이건 아니고요. 학교별로 이건 교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이 우선돼야 되고 진단에 따른 치료가 우선해야 되는데 이때 병행해야 될 게 기초학력이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13일에 2021년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대상을 올해 9월부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표본 3%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희망하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좀 늘리겠다. 그리고 오는 202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단평가와도 일맥상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를 그 제도 전체 학교로 좀 전수조사 방식으로 좀 권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제고사의 부활이다. 그리고 줄 세우기다. 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대한 비판은 과거에 선생님끼리 비교한다든가 교과끼리 비교한다든가 학년끼리 비교한다든가 심지어는 형제끼리 비교한다든가 학교와 학교를 비교해서 어느 학교가 좋고 나쁘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평가가 소외시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가학력 평가 이거를 그 샘플링 하다가 부분적이지만 전수조사로 간다는 건 저는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 평가에 대한 철학 역시 아이들이 진단 내지는 학력 평가는 절대 표본으로 가서는 안 된다. 표본으로 할 거와 표본으로 안 할 게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저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저를 선택한 거는 일정 부분 학력 향상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 김광수면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좀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때문에 내가 뽑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에게 저는 당당히 요구할 겁니다. 국가가 뒷받침되는 이 마당에 못할 게 뭐냐. 단, 이 전제가 절대 비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선생님을 비교한다든가 어떤 교과 또는 학교를 비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는 당연히 받아들여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당선인께서 진단 치료 또 재학력 갖추기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재학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평가가 불가피할 텐데요. 결국은 뭐 앞서서 우리 김정은 국장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시험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원론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과연 교육의 본질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험 능력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이거 말씀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정도까지는 구태여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4학년 또는 5, 6학년 정도 되면은 중간 기말 정도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냐. 지금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돈을 들고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중간 또는 기말고사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한 얘기를 드리면서 중학교부터는 어느 정도의 필요한 평가는 꼭 따라야 되겠다. 재학력도 필요하지만은 우선 이 학력,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에 대한 평가가 나쁘다고 아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학습평가의 어떤 목표지향적인 부분이 비난을 받고 그럽니다만은 어차피 수업은 목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수업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곧 평가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평가를 잘못해서 너는 잘나는 아이, 너는 못하는 아이, 뭐 이런 식의 관점이 문제지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그 교육부에서 내놓은 그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학력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 그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거기서 더 큰 문제는 지역 간의 격차가 나왔습니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격차. 이것은 사교육의 역량으로 크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줄이고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시키면서 신뢰도를 높여나갈까 그에 대한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랜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호주머니, 사교육 경감, 사교육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어떤 그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게 되는데 저 역시 공식적인 대답으로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활성화로 이걸 막겠다 하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는 게 현실이면서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저는 이번 추경부터 제가 취임한 다음에 추경부터 학교에서 좀 약화된 방과 후 교육 활동, 그다음 특기적성 교육 활동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뭐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싫으면 거기다가 외부 선생님을 초빙해서라도 이걸 좀 강화하면 그래도 조금은 사교육비 경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 방과 후 활동이라는 건 전적으로 우리 교육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문제는 시골입니다. 도서지역 시골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또 선생님들에게 어떤 희생과 봉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